하늘은 12살이었다. 이름처럼 푸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푸른 빛이 남아있지 않았다. 마을은 DMZ 가까이에 있는 작은 변두리였고 오래전부터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야 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두려움이 어린 표정이 박혀 있었고 아이들은 놀이터 대신 방공호의 구조를 더 잘 알고 있었다. 하늘도 마찬가지였다.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음 놓고 웃어본 적이 없었다. 하늘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사라졌다. 남쪽으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고 그 이후로 하늘의 가족은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 누구도 대놓고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매번 하늘과 그녀의 어머니를 향해 예리하게 꽂혔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아이들은 하늘을 피했다. 하늘은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어린 마음은 그 무게를 견디기엔 너무 약했다.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아기 없으면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밤이 되면 기침이 방새를 울렸다. 하늘은 옆에서 잡고 있는 손이 차가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깨어날 때 들킬까 봐 소리 죽여 울었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하늘아, 너는 조용히 살아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 그래서 하늘은 어린 나이에도 말을 아꼈다. 학교에서도 조용했고, 장터에서도 조용했고, 심지어 웃을 때조차 소리를 내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대로 조용히 살면 언젠가는 평온이 찾아오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부서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마을을 덮은 어둠은 더 짙었다. 사람들은 일찍 불을 끄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불길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하늘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어머니 옆에서 작게 속삭였다.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손끝에는 힘이 없었고 따뜻함도 옅어지고 있었다. 하늘은 어머니 옆에서 잠이 들었고 그러는 사이 멀리서 낮게 울리는 듯한 진동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잠결에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다. 하늘은 눈을 떴다. 집 전체가 떨리고 있었다. 공기의 압력이 갑자기 귀에 꽂히며 숨이 멎을 듯했다. 그리고 터졌다. 귀가 멍해졌다.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 그리고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충격. 뜨거운 먼지와 나무 파편이 얼굴을 긁어내렸다. 하늘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의식이 흐려지는 나중에 어머니가 누워있던 자리 쪽에서 피비린내가 코를 파고들었다. 하늘은 손을 뻗었다. 그러나 손끝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천장은 내려앉고 벽은 산산조각나 있었다. 하늘의 다리는 뭔가에 깔려 움직이지 않았고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어둠과 먼지가 뒤섞여 그녀의 시야는 흐릿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하늘은 숨을 몰아쉬며 의식을 되찾았다. 비명소리도 울음도 신음도 들리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기척이 사라진 마을. 그저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는 소리만이 남아있었다. 몸을 조금 움직이자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를 찔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엄마. 하늘은 기어가듯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끝에서 닿는 것은 차가운 돌과 부서진 나무뿐이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 미약한 숨결, 희미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엄마, 제발.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늘은 절망 속에서 눈을 감으려 했지만 그 순간 옅은 빛 같은 것이 시야 끝에 깜빡였다. 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서 있는 할머니 한 사람이 보였다. 형체는 흐릿했고 현실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는 하늘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하늘아,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늘은 말하지 못했다.
공포와 혼란과 상실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가슴을 졸여왔다. 할머니는 덧붙였다.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려도, 세상이 너를 버려도 너는 너 자신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의 모습은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조용한 피어뿐이었다. 하늘은 울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빼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피투성이 몸을 끌고 어둠 속에서 밖으로 나왔다. 하늘의 세상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 폐허 속에서 기어 나오며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사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긴 여정은 그 순간 시작되었다. 하늘은 폐허로 변한 마을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피가 말라붙은 다리는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았고 몸 곳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멈추는 순간 어둠이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은 부서진 벽과 불탄 집들, 그리고 생명이 빠져나간 듯 고요한 풍경이 이어졌다. 하늘은 한참을 걷다가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바람은 차가웠고 하늘은 회색 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폐허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울기에는 너무 지쳤고 울지 않기에는 너무 아팠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순간 몸을 움츠리며 경계했다. 혹시 공격하는 군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폐허 사이에서 나타난 것은 또래로 보이는 작은 소년이었다. 그는 먼지투성이에 한쪽 팔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 소년은 천천히 다가와 하늘 앞에 멈춰 섰다. 누구야? 하늘은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물었다. 그러나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예준. 하늘은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소년의 눈동자는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그녀처럼 이곳에 버려진 아이의 눈이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할 수 없는 거야. 예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전쟁의 충격 때문인지 원래 말을 못하는 아이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늘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자신 또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둘은 말없이 나란히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함만 가득했지만 어느 순간 하늘은 예준의 존재가 이상하게 이안이 되는 것을 느꼈다. 마을 전체가 사라져버린 세계에서 눈앞에 살아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은 쉬어졌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하늘은 다시 이동해야 한다고 느꼈다. 밤이 되면 더 위험해질 것이다. 그녀가 일어나자 예준도 따라 일어났다. 하늘은 말없이 손짓으로 같이 가자고 했다. 예준은 잠시 멈추더니 작은 가방에서 빵 조각 하나를 꺼내 하늘에게 내밀었다. 하늘은 놀랐다. 그것이 예준의 마지막 식량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괜찮아. 너 먹어. 그러나 예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빵을 하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하늘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다정함이었고 희생이었고 전쟁이 앗아가지 못한 마지막 인간다움이었다. 하늘은 그 조각 빵을 가슴 깊이 품는 듯 천천히 받아들었다. 둘은 폐허를 벗어나 더 안전해 보이는 숲길을 따라 걸었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말은 이 지역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단어였다. 숲 사이로 포탄의 흔적이 선명했고 곳곳에 버려진 군용 장비들이 녹슨 채 땅에 박혀 있었다. 밤이 되자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하늘은 추위에 떨며 폐허 속에서 구해온 낡은 담요를 꺼내 둘이 나누어 덮었다. 예준은 담요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더니 땅에 별 모양을 그리기 시작했다. 몇 개를 이어 그리자 작은 별자리처럼 보였다. 하늘은 그 모습을 넋을 잃은 듯 바라보았다. 본지 오래됐네. 예준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말없는 미소였지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위로보다 따뜻했다. 이 땅에서 별을 본다는 것은 작은 희망을 보는 것과 같았다. 비록 정말로 하늘에 별이 떠 있지 않아도 누군가 마음속에 별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늘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별을 그리다 지쳐 잠이 들었다. 그러나 새벽이 밝기 전 멀리서 땅이 울릴 정도의 폭발음이 들렸다. 포탄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늘과 예주는 놀라 일어났고 본능적으로 숲 깊은 곳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가까웠다. 포탄이 바로 옆 언덕에 떨어지며 엄청난 충격파가 밀려왔다. 하늘은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귀가 울리고 시야가 흔들렸다.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주변을 찾았다. 예준.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예준은 답하지 않았다. 하늘은 손과 무릎으로 땅을 더듬으며 소년을 찾았다. 그리고 어두운 흙 사이에서 희미하게 누워있는 예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몸 한쪽은 포탄 파편에 크게 닫혀 있었다. 피가 점점 토양을 적셨다. 하늘은 그의 옆에 엎드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안 돼. 제발 안 돼. 예준은 마지막 힘으로 하늘의 손등을 살며시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녀의 팔에 작은 별 하나를 그렸다. 그 별은 그의 마지막 말이자 마지막 바람이었을 것이다. 그 손이 천천히 힘을 잃어갔다. 하늘은 굳어버린 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눈물이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에게 빼앗겼다. 마을도, 어머니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예준까지. 하늘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러나 회색빛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세계에서는 희망이 사치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예준이 남긴 작은 별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그리고 하늘은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음속에 예준이 남기고 간 작은 별이 함께 있었다. 예준을 잃은 후 하늘은 하루 가까이 움직이지 못했다. 그 자리에 앉아 혹은 쓰러진 채로 그대로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어디서도 도움의 기척은 없었다.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만이 죽은 듯한 숲속을 울렸다. 하늘은 예준이 그려준 별을 팔에 남긴 채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 다시는 착하게 굴지 않겠다. 이제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살아남기 위해선 마음을 닫고 누구도 믿지 않아야 했다. 숲을 빠져나오자 마을과 마을 사이에 화무지가 펼쳐졌다. 길이라고 할 수도 없는 흙길 위로 몇몇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대부분은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은 피난민처럼 보였다. 그들 중 몇 명은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고 몇 명은 말없이 행군하듯 걸었다. 하늘도 그 사이에 섞였다. 누구도 이름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를 어느 날 하늘은 버려진 창고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다.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그녀는 낯선 울음소리를 들었다. 창고 구석에서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흐느끼고 있었다. 하늘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기는 거의 울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고 여자는 온몸이 젖은 채로 떨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부탁이야. 아이한테 물 한 모금만 줄 수 있어. 그 순간 하늘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가방 안에는 거의 바닥을 드러낸 물병 하나뿐이었다. 며칠 동안 아껴 마시던 소중한 생존 자원. 이걸 나누면 그건 곧 자신의 생명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도 있었다. 제발, 아기야, 죽으면 안 돼. 여자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절박했다. 하늘은 차가운 머리와 흔들리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예준이 떠오르고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다. 그녀는 결국 조용히 물병을 꺼내 아기에게 넘겼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마워. 정말. 하늘은 대답하지 않고
등을 돌려 다시 자리에 누웠다. 몇 분 뒤 이상한 졸음이 몰려왔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꺼풀이 무겁게 감겼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와는 다른 감각이었다. 마지막으로 여자를 바라봤을 때 그녀는 하늘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 돼. 그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의식이 끊겼다. 하늘이 다시 깨어났을 때 창고는 비어 있었다. 여자는 사라졌고 아기도 없었으며 가방도 없었다. 남은 것은 젖은 옷과 식은 공기뿐이었다. 하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혼잣말했다. 그래, 역시 내가 바보로서. 분노보다 허탈감이 더 컸다. 단 한 번 인간다운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것조차 이 세계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창고 옆에 쪼그려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드물게 별이 하나 보였다. 예전의 별. 하지만 이번에는 그 별도 하늘을 위로해주지 않았다. 그 별은 너무 멀었고 이 땅은 너무 차가웠다. 다음 날 하늘은 굶주림에 지친 몸을 이끌고 국경 인근의 고속도로로 향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근처에 국제구호단체가 운영하는 임시보호소가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말하길 거기에는 따뜻한 음식과 약 그리고 교육도 있다고 했다. 하늘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어딘가로 가야만 했고 그곳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최소한 몸을 눕힐 공간은 있을 것 같았다. 도로 근처에는 이미 수십 명의 피난민들이 줄지어 있었다. 대부분 아이들이거나 노인들이거나 가족을 잃은 이들이었다. 하늘은 맨 뒤에 섰고 말없이 대기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철문이 열리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들은 사람들을 차례로 받아들였다. 하늘의 차례가 되었을 때 한 여성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니? 이름은 뭐니?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피했다.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지 오래였고 이름조차 의미가 없었다. 우린 너를 도우러 온 사람들이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하늘은 속으로 웃었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괜찮아진다는 말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었다. 하늘은 그렇게 구요소에 들어갔다. 깨끗한 옷, 빵 한 조각, 따뜻한 담요. 모든 것이 마치 진짜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가 너무 좋아 보일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곧 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구호소에 들어온 첫날 밤, 하늘은 낯선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벽은 하얗고 시트는 말끔했고 창문엔 커튼까지 달려 있었다. 몇 달 만에 느껴보는 청결함이었다. 사람들은 친절했다. 음식을 나눠주고 옷을 갈아입게 해주고 상처를 소독해 주었다. 겉보기에는 정말 천국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늘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그녀는 이미 여러 번 배워왔다. 구호소에서의 첫 주는 비교적 조용했다. 하늘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무리 지어 놀자고 해도 거절했다. 오직 먹고 자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는 것만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 끝쪽 방에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무심코 지나치려다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이 아이들은 며칠 안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작업장 쪽에서 수요가 늘었답니다. 몇 살이죠? 대부분 10세에서 14세 사이입니다. 수능도도 좋고 문제 없습니다. 하늘은 숨을 멈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작업장이라니, 수료라니, 그건 사람이 사람을 거래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제자리로 돌아왔다. 숨이 거칠어졌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은 그저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에 안도하며 오랜만에 잠을 자고 웃고 있었다. 하늘은 혼자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누구에게? 그리고 누가 믿어줄까? 며칠 후, 구호소는 갑작스레 몇 명의 아이들을 따로 불러냈다. 그 중에는 하늘이 며칠 전에 말없이 인사를 나눴던 어린 여자아이도 있었다. 그녀는 손에 인형을 꼭 쥐고 있었고 돌아올게라며 친구에게 웃어보렸다. 그날 밤 하늘은 잠들지 못했다. 문득 자신이 예전에 당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몇 명의 아이들이 한 명씩 조용히 사라졌다. 하늘은 결정했다. 뭔가 해야 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몰래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들어갔다. 거기서 문서와 명단,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그 여자아이가 공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늘은 손이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목을 막았다. 그녀는 그 서류를 몰래 품고 방으로 돌아왔다. 혼자서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없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구호소에서 유일하게 말수가 적고 항상 기술 장비를 다루던 청년 직원. 그는 대답은 짧았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처럼 느껴졌다. 이름은 태준이었다. 하늘은 몰래 그에게 접근해 자신이 본 것과 가진 자료를 내밀었다. 태준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듯했지만 문서를 확인하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진짜라.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이걸 외부로 넘겨볼게. 믿을 수 있는 기자가 있어. 하지만 너는 조용히 있어라 해. 들키면 위험해질 수 있어. 그날 밤 하늘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그가 자신을 돕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며칠 후 구호소 외부에서 큰 소란이 일었다. 어른들이 들어오고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취재를 하기 시작했다. 하늘은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어떤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표정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하늘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짐을 꾸리지도 않고 도망쳤다. 아무도 모르게 구요소를 빠져나와 들판으로 몸을 숨겼다. 달빛은 밝았고 바람은 차가웠다. 하늘은 작게 속삭였다. 또 다시 떠나는구나. 하지만 이번의 도망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뭔가를 남기고 나왔다. 거짓 천국의 가면을 벗긴 증거를. 자신이 작지만 중요한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하늘은 그날 이후 국경을 따라 이동하며 잠시 머물 수 있는 마을을 찾았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불안정은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눈은 어딘가 더 강해져 있었다. 그 안엔 이제 단지 생존이 아닌 목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늘은 국경 근처의 한 일단 마을에 도착했다. 전쟁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도로는 끊어져 있었으며 전기와 수도는 자주 끊겼다. 하지만 이곳엔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부모를 잃거나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로 갈 곳 없는 존재들이 서로를 부여잡고 버티는 곳이었다. 하늘은 처음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눈에 익은 광경이었다. 배고픈 아이들, 겁에 질린 눈빛, 누군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시선.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는 것 같았다. 몇 주가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늘은 말수가 적었지만 필요한 일은 묵묵히 해냈고 아이들과도 점차 가까워졌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그녀에게 물었다. 언니는 얘 말을 많이 안 해요. 하늘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너무 많이 말하면 마음이 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은 그 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마을은 여전히 가난했고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하늘은 그 안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버려진 창고 하나를 손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책은 없었고 연필도 몇 자루뿐이었지만
그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배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늘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부분은 읽고 쓰는 법조차 몰랐다. 그러나 눈빛은 점점 달라졌다.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상상한다는 것은 그들에겐 새로운 세계였다. 그날도 수업을 마친 뒤 아이들은 저마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집을, 누군가는 나무를, 누군가는 웃고 있는 가족을 그렸다. 하늘은 아이들의 그림을 하나씩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진짜 하늘에는 별이 있어요? 하늘은 순간 멈칫했다. 오래전 예준이 그려주던 별,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던 회색 하늘이 떠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의 옆에 앉았다. 응, 있어. 우리가 지금은 잘 못 볼 뿐이야. 에요. 우리가 있는 이곳의 하늘이 너무 어둡기 때문일지도 몰라. 아니면 우리가 별을 볼 준비가 안 된 걸 수도 있고.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색연필을 꺼내 별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란색, 흰색, 파란색, 종이 위에는 별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아이는 그림을 들어 하늘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그럼, 선생님, 하늘에 별이 안 보이면 우리가 그려주면 되잖아요. 하늘은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누군가가 세상을 밝히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별을 만들어야 한다는 작지만 강한 의지. 그날 밤, 하늘은 잠들지 못하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 어두운 하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안에는 이미 수많은 별들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하늘은 마을 벽에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벅할었다. 아이들과 함께 손에 물감을 묻히고 색을 섞어가며 하나의 이야기를 담았다. 벽에는 예준의 별도 있었고 어머니의 손도 있었다. 하늘이 걸어온 여정, 그리고 아이들이 만들어갈 내일이 그 위에 펼쳐졌다. 벽화가 완성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모두 모여 함께 웃었다. 그날은 축제 같았다. 빵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벽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하늘은 조용히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다가와 그녀에게 물었다. 이 벽화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하늘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별이 없는 하늘 아래에서.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별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눈에 자신이 그려준 별이 진짜처럼 반짝이리라는 믿음이었다. 그날 밤, 하늘은 오래도록 그림 앞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잠든 뒤에도 그녀는 그림 속 별들을 바라보며 예준을 생각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별, 팔 위에 그려주었던 그 작고 조용한 별 하나. 하늘은 손끝으로 자신의 팔을 쓸어보며 속삭였다. 고마워, 예준아. 내가 너에게 받은 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줄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하늘은 미소 지었다. 아주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하늘 위엔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눈빛 안에,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손 위에 별들은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